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말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이후 제주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진단검사 건수는 전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했을 때는 저희가 검사량 3배 늘었는데 대기 시간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 거리두기 하면서부터는. 줄도 많이 줄었어요. 지난 18일 이후 제주 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2.2명. 방역 강화 조치 전인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36.2명보다 14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이달 제주 지역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간 최대치인 868명. 어제 6명이던 신규 확진자 수도 오늘 31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종사자 7명이 감염돼 지금까지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고 제주시 중학교에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연말 연시만큼은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운집돼 있거나 특별한 명소 같은 데를 찾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아마 도민을 위해서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는 31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해돋이와 해넘이 행사를 불허하고 해돋이 명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법인 택시회사에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해 놓고도 변형된 산합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더 살펴보니 회사에 기사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해서 일을 한 뒤 보수를 받는 지입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 지난 6월 제주에서도 택시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지입제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A씨가 취업 당시 회사에 낸 보증금은 2천만 원. 계약 내용은 입금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산업금을 채우려면 14시간, 15시간 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입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걸 채우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 비용이라도 놓고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월급제 도입 이후에도 지입제 신규 계약은 여전합니다. 해당 택시회사가 또 다른 기사에게 발급한 입금증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인 택시회사의 지입 차량 운행은 엄연한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법인 택시회사가 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업 면허가 취소되고 사업주는 물론 피고용인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지입제 기사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 그럼 지입 차량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 도에서 점검 나오고 1년에 2번씩 다 점검 나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업체는 지입제 기사에게 제주도청 직원이 단속을 나오면 월급제로 근무한다고 말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 지입제 택시를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내 택시 업체는 10여 곳. 관리 감독해야 할 제주도는 내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근로계약서라든지 급여내역 같은 걸 보거든요. 뭐 사대보험 내고 있는지. 그러면은 그런 증빙이 있으면 법상으로는 고용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택시기사들은 월급제 도입으로 40%가량 오른 산학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억대의 개인 택시 면허 구입도 쉽지 않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입제를 선택한다고 호소합니다. 그 산학금이 부담스러워서 그 산학금에 대한 부담이 적은 근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입제 차량으로 많이 이제 육에 빠지고 있다 지금. 업체가 그걸 원하니까 우리가 또 응하니까 받아주는 거죠. 택시기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월급제가 실제로는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불법 지입제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이 변해버린 지 2년입니다. 그래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가 싶더니 오미크론 변이 등장해 다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연말을 맞아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 그 두 번째 순서로 코로나19 장기화에 소가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그 4년차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배라고 합니다.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 신영미입니다. 5개월이면은 잠식 되겠지, 6개월이면 되겠지 하고 이제 인원을 계속 끌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30%씩 감소되고 인건비는 그 기존의 코로나 전 상황의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적자 부분에 대해서 좀 메꾸기 위해서 제가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고, 가게 하나로 그 장인 장모님도 생계를 하시고 저희 가족 네 가족도 이제 생계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더 나아지겠다는 그런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하고 가족들한테 많이 미안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매출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냥 직원 한두 명 데리고 저 혼자 장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루에 3명도 받고 2명도 받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다 또 반찬 해놓은 거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손님도 안 오지, 해놓은 것도 다 버리지, 또 직원들도 10년씩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도 다 보내려니 사실 마음도 아팠고,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겪어본 건 처음이라서 참 우울증도 많이 왔고. 11월부터 이제 정부에서는 또 위드 코로나 한다고 이제 또 발표를 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영업시간 9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이제는 좀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역 정책이라든지 1월 2일까지다 이런 거를 좀 신뢰를 못 하겠더라고요. 회복되려고 할 때 지금 이렇게 또 다시 정책이 바뀌어 버리니까 참 난감하고, 그리고 또 그전에 다녔던 직원들이 또 그나마 다시 와서 2달 동안 일은 해줬는데, 이제 또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자영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방역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예전에 일했던 직원들과 같이 일상생활도 하고 또 손님들도 많이 오고 다시 또 좋은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과 올해 택배 노동자 21명이 과로로 사망했지만 개선된 것이 없다며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12명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룹 총수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택배 노동자가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개별 분류 촉구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제주의 고 한삼 택시 간첩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고 한삼 택시는 지난 1970년 김영 중학교 근무 당시 학교에 기부금을 보내준 제1동포 가운데 조총련계 인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법정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직장을 잃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경찰이 고 한삼 택시를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구금하고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 반대 운동을 하다 생을 마친 고 양용찬 열사에게 제주대 명예 졸업 증서가 수여됐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고 양용찬 열사의 명예 졸업 증서 수여식을 열고 양용찬 열사의 어머니 정순자 씨에게 명예 졸업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고 양용찬 열사는 지난 1985년 제주대 사학과에 입학한 뒤 사회운동에 참여했으며 1991년 11월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반대하며 분신해 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30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젊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청년 당원들이 참석해 성과와 실적으로 실력이 검증된 이재명 후보만이 공약을 실현하고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환경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승객을 태운 채 활주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퀴로 유도등을 치는 사고를 내 국토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한 부산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승객 160명을 태운 채 활주로를 이동하다 바퀴로 유도등 3개를 들이받아 유도등이 깨졌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 강풍에 기체가 휘청이면서 바퀴가 유도등에 부딪혔지만 활주로를 이탈하지는 않았고 승객과 기체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민간 과학 로켓이 제주에서 발사됩니다. 제주도와 한국과학기술원은 내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서 민간 과학 로켓을 시험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로켓은 한국과학기술원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발사되는 것인데 전장 3.2m, 이륙 중량 51kg으로 액화산소와 에탄올 등 친환경 연료 추진체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